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고평가인가? 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큰 게 오고 있는데?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이죠. 여기 LA는요, 아주 한가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말 아주 아늑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그런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들 녀석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나와서 외식을 좀 했습니다. 저 외식하면서 아들에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사주고 또 선물도 좀 사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아주 조촐한 또 외식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주말이니까요. 이 그림 하나 또 보고 가겠습니다. 투자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 1부 때도 또 제가 투자 책에서 읽었던 그 그림을 하나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오늘 이 2부 방송에서도 또 우리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 그림을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보시면요. 토끼 한 마리가 이 당근을 뽑기 위해서 낑낑대고 있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망태기가 있죠. 뒤에 이제 가방에 보니까 조그만 당근이 여러 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오른쪽에 조그만 당근을 하나, 둘 이렇게 뽑은 것, 자국들이 다 보입니다. 흔적들이 보이죠. 자, 여러분, 저 조그만 것을 뽑을 때는요. 아주 손쉽게 뽑을 수 있겠죠. 뭐 하나, 둘, 이 토끼가 한 손으로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뽑고 있는 이 낑낑대며 힘들여서 뽑고 있는 이 당근은요. 예사롭지가 않죠. 이게 처음에는요, 조그만 건 줄 알고 들이댔다가, 자, 지금 안 뽑혀요? 그래서 계속 이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냥 조그만 한 손으로 또는 두 손으로, 내 힘으로 그냥 쉽게 뽑을 수 있는 맨손으로 그런 당근이 아닌 거죠. 이거 그냥 이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당근입니다. 근데 점점 더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당근인 걸 느끼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뽑으려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뽑으면 뽑히질 않겠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 흙을 이렇게 윗부분을 파겠죠. 파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안 뽑히면 결국 삽을 동원하고 도구를 쓰겠죠. 그렇게 해서 주변을 파서 뭐 흔들거리면서 뽑아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당근을 얻으려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힘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러한 이 토끼가 당근을 뽑고 있는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투자에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작은 당근을 뽑을 때, 작은 당근을 얻을 때는요, 저게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가끔씩 이제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테슬라를 묻길 테슬라 투자를 하라고 과거에 권했거든요. 그랬더니, 테슬라 투자했대요. 저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뭐 이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오늘 짜장면 값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삼겹살 값 벌었다. 오늘 술 한잔 할 거 벌었다. 이러면서 자, 오늘 몇만 원 벌었다고 너무 기분 좋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매도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차익 실현해서 이 돈 가지고 이 친구랑 삼겹살에 뭐 소주 먹으러 가야겠다. 아니면 또 뭐 이 짜장면 값 벌었으니까 가족들과 외식해야겠다. 오늘 제가 아들과 함께 외식했듯이 짜장면 값 벌었다면서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저 그런 식으로 그 다음날도 또 뭘 또 조금 벌었다면서 또 매도해서 수익 내서 사 먹으러 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작은 돈, 그러니까 짜장면 값 혹은 술 한 잔 값 이렇게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이제 홀라당 팔아가지고 이제 먹게 되면 그런 작은 돈은요, 사실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나가서 일할 때도요, 작은 돈을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큰 당근 있죠. 정말 큰 규모, 이런 큰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는요,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고요, 그만한 에너지가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교훈과 똑같죠. 우리가 여러분, 이 소위 10만 원 벌 때, 20만 원 벌 때는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고스톱을 쳐서라도 10만 원 벌 수가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쉽게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알바 간단히 하더라도 10만 원, 20만 원은 벌 수 있죠. 또 1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게 벌 만한 그런 액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000만 원을 벌려고 한다.
좀 더 나간다면 소위 10만 불에 1억을 벌려고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다른 차원이죠. 여러분, 1억을 뭐 어떤 식으로 일을 해서 벌건 아니면 적금을 해서 벌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찰리 먼거, 이 워렌 버핏이 오른팔이죠.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설적인 투자인 찰리 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고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생뚱맞게 먼저 10만 불부터 벌어보라 라고 합니다. 먼저 만들어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먼저 만들어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10만 불, 한국의 1억인데 이 1억이란 돈을 모을 수 있으면요. 10억도 벌 수가 있고 또 뭐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10억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100억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00만 원까지는 그냥 쉽게 해서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 그리고 1억까지는요,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1억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건금 전략을 해야 되죠. 아껴야 되죠. 월급에 나오는 거 내가 쓸 돈을 안 쓰고서, 이 30%씩 적금하고 40%씩 적금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적금만 하면 됩니까? 그게 더 느려지죠. 그래서 투자 자산에다가 옮겨 놓겠죠. 그러면 같이 불어나면서 이게, 3년,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적금하게 되면은 거의 3년 지나면 1억 정도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300만 원씩 모으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300만 원 모으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아껴야 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여행도 못 가고 해야 되죠. 근데 딱 3년만 그렇게 살면요, 소위 말해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모으잖아요. 나름대로 힘들죠. 왜냐면 주변 친구들은 나 오늘 베트남 갔어, 어디 여행 갔다 그러는데 다 써버리죠. 미래 소비까지 땡겨와 버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3년 동안 고생해서 돈을 딱 모으잖아요. 1억 모으면요, 그때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힘들게 모았잖아요. 마치 큰 당근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1억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합니다. 자, 돈이 불어나는 게 다르죠. 최근에 테슬라가 한 2개월 동안 한 30%, 40% 올랐잖아요. 1억을 넣으면 그게 바로 1억 4천, 1억 3천이 됐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덩치가 크잖아요. 큰 뭉칫돈이 생기면요, 불어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큰 걸 얻으려고 하면요,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금하고 모아서 버는 것도 1억 버는데 그리 오래 걸리는데, 테슬라 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한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려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들이고 힘도 들이고 마음도 고생하고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테슬라가 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머스크가 발언을 또 해서 CEO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없어 보이는 때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오랜 그 인고 생활을 지나고 나면요, 그게 자산이 이제 증폭돼서 커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10만 불, 20만 불, 40만 불, 50만 불, 100만 불이 돼서 옵니다. 그게 나중에 2배, 3배, 4배 늘어나 보세요. 얼마나 자산이 빨리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자산도 크게 불어나지만, 자, 그런데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도 결국은 큰 수익을 가지려면요, 결국은 5년, 10년, 15년씩 이렇게 길게 투자할 때에 그 자산이 시간이 가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두시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주려면, 이 큰 당근을 얻으려면 결국은 오랜 그 시간을 들여야지 결국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이스라엘 소식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요,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레바논, 좀 더 나간다면요, 이스라엘과 이 헤즈볼라,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 이란과 더불어서 아랍 세계의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이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현재 우려감들이 현재 감돌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요, 위에 핑크빛으로 하려던 거 보세요. 네타냐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의 리더죠. 하산 나스랄라를 결국은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게 오늘 컨펌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뭐 이랬는데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사망 소식을 알렸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네타냐후 총리가요, 뭐라고 하냐면 will not be enough. 타이틀은 나오죠. 핑크빛으로 알아단 거요. 근데 이 사람 죽은 거, 즉 이 헤즈볼라의 이 리더가 죽은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차근차근 헤즈볼라까지 이제 완전히 이 소위 소탕 작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가자 지구에 지금 이 하마스 쪽은요, 이미 거의 뭐 학살 수준으로 괴멸을 시켜놨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북쪽입니다. 늘 말썽을 일으키고 전쟁을 뭐 이렇게 국지전을 많이 만들었던 이 헤즈볼라인데, 사실 헤즈볼라는요, 하마스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조직이고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뒤 배경에 이란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요, 별로 상상을 해보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은요, 완전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헤즈볼라를 뿌리 뽑겠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언론들과 이 미국과 지금 유럽은요, 이러다가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번에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자, 이 완전 그 타겟으로 해서 이 헤즈볼라의 리더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핵심 리더들을 이미 제거했고, 최고 수장마저도 이번에 그냥 미사일을 쏴가지고 학살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not enough랍니다. 뭐에 이 not enough 하냐면요, 전쟁을 끝내기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진짜 작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다시는 뭐 크게 이 이스라엘을 위협한다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정하고 움직이거든요. 이번에 이 나사랄라라고 하는, 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64살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그동안 이 중동 지역에서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분이 그동안요, 헤즈볼라를 아주 군대의 조직적인 군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를 정치적인 세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큰 힘을 가진 세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 사람이, 인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리더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조직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의 이 나사랄라라고 하는 이번에 죽은 이 사망한 이 사람이 그동안 헤즈볼라를 정말 잘 훈련시켰죠.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고도로 군사적 훈련까지 다 시켜놨는데,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은요, 작정하고 이 사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었죠. 모든 정보들을 그동안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터진다? 특히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니까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아예 융단 폭격을 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죽은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지상군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동선을요, 다 파악한 거예요. 헤즈볼라는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그런 지대, 이 미사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 지하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먼저 없애버리면 결국은 이 밑에서 움직이는 그 군인들은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군 투입하고 위에 전투기를 투입해가지고 하나씩 해서 아예 그냥 씨를 말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기에는 힘들 정도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면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어차피 그 본인들의 그 탈무드와 또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이에는 이, 그걸 그냥 고지그대로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는 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눈에는 눈. 그러니까 이들이 무기를 들고 공격했다?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고 배로 갚아준다라는 그런 본인들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건 비난하지 않건 그런 것을 떠나서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찌됐든 이 헤즈볼라를 아예 그냥 압살을 시켰다.
완전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 해체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 와중에 지금 이란은 헤즈볼라를 어떤 식으로도 돕겠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만약에 이란도 개입되고 이러면요, 이란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을 터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공격을 단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된 계산된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밀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 나서서 아마 말리기도 하겠지만 이란도 쉽게 뒤에 막 개입하기는 힘들고 직접적으로요. 결국 뒤에서 이렇게 돕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하마스처럼 괴멸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민간인이 피살을 입을 텐데, 자, 어찌됐든 이게 지금 전면전으로 갈 것 같냐 뭐 이런 우려감이 있지만 완전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걸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결국 부분적인 이런 싸움들이 계속될 텐데, 그건요, 하마스와 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초반에는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더 확전되는 거 원치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란도 이스라엘도 이 설득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만 좀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감정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고 팔지 말라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이 자산을 투자할 때는요, 감정에 자꾸만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팔아치우고 또 매매하거나 하게 되면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애초에 주식 투자라는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시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했던 발언이 하나 있죠. 아래쪽에 보세요. 제가 초록색으로 별표 친 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저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자, 보시면요, And no one is even trying to assassinate Biden and Kamala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들 아시죠? 그때 여러분들 중에 질문도 하신 분 있는데, 자, 오늘 이 내용으로 답변을 합니다. 자, 지금 최근에 그 바이든 암살 시도가 또 한 번 더 있었죠.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도 또 그 바이든이 골프 치는 본인의 그 골프 치는 그 주변에서 또 이제 총기를 든 그 사람이 또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걸 보면서 머스크가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언론들이 왜 이제 이쪽 그 트럼프 쪽 언론들이죠. 이쪽이 왜 자꾸 트럼프 쪽만 이 암살 시도가 있냐? 왜 저쪽은 없냐? 뭐 민주당은 없는데 왜 이쪽만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도 일글을 올렸습니다. 자, 방금 지금 우리가 읽었었는데, 어느 누구도 왜 바이든이나 카멜라를 현재 이 assassinate,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살하거나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않냐라면서 이런 지금 이제 이 표시를 했거든요. 자, 이걸 올리니까 갑자기 논란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걸 싹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미스테이크였다. 이건 뭐 내 말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기록에 올렸는데 본 사람들이 퍼 나를 거 아니에요. 자, 머스크는 지웠는데 퍼 나르다 보니까 빨리 쭉 번지게 됐죠. 그리고 캡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SNS가 발달해서 캡처한 것을 한번 뿌려버리면요, 뭐 이건 그냥 금세에 다 퍼져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디지털 세계에 글을 쓴 것은요, 쉽게 이게 돌이키기가 힘들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사실 자기가 이제 이 글을 써놓고 왜 바이든하고 카멜라는 이 사람들을 왜 어세스네이트 하는 사람 없냐라고 하는데, 자기도 써놓고 보니까 뭔가 좀 미스테이크 같은 거죠. 논란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마치 저 사람들도 좀 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이제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들도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머스크가 이거는 너무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언을 하고 머스크가 이제 아차 이제 했는데, 누구나가 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찌됐건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얘기가 나가니까요, 테슬라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이 얘기에 분노를 하고 화가 나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사태가 막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요, 이 위에 핑크빛으로 알라고 보시면 I condemn these comments regardless what side you are on 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민주당 쪽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은 공화당 쪽 사람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떤 지금 정치적인 의견을 갖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러한 커멘트는 비난받아야 된다. 나는 이런 발언은 정말 경고하고 내 스스로가 비난한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죠. 누군가를 그게 정치적으로 반대라고 우리가 살해하고 죽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핑크빛으로 하려고 마지막 거 보시면 That said, moving my positions out of 이 테슬라 for the time being. 내가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거 당분간은 다 빼버릴 거야. 더 이상 이 발언을 하는 이 CEO의 회사에 난 투자 못해. 이러면서 이 머스크의 발언에 분노를 하면서 주식을 처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프레드 램버트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예요. 자, 프레드 램버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I finally did it. 나 드디어 팔아치웠다 라고 합니다. I got fully out of Tesla, sold all my share 라고 합니다. 자, 나 드디어 테슬라 완전히 다 빠져나왔다고. 내 모든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 don't see,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 don't see Tesla as being aligned with the original mission. 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팔아치운 날짜가요, 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분 보시면요. 자, 지금, 저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월 5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도 동그라미 쳤는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주식을 다 팔아치운 게 9월 5일입니다. 자, 여러분, 9월 5일이면 지금 최근에 9월 5일부터 28일 이 한 달 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이번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올랐는데, 자, 그동안 주가가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에 이때 이런 정치적 발언까지 나오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나 다 팔아치웠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나 다 팔았다고 막 자랑질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주가는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30%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지금 머스크 발언에 기분 나빠가지고 뭐 정치적 입장이 있겠죠. 뭐 민주당이건 보수당이건 간에 본인이 봤을 때 이런 발언을 하는 CEO 나 싫어라고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머스크가 내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미스테이크였는데 당장 지웠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히?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태도를 보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Never good idea to sell Tesla based on emotion. 자, 감정에 기초를 해서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치운다. 그게 모든 주식 다 똑같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CEO의 발언들이 나올 때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기분 나빠가지고 나 다 팔아치울 거야 뭐 이렇게 다 던져버리면요,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던 그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벌 수 있었는데 오르는 걸 얻지도 못하고 오르는 폭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머스크의 저 발언 하나 때문에 모든 테슬라가 다 깡그리 다 사라진다, 그 가치들이, 그거는 여러분 옳지 못하죠. 왜냐하면 테슬라는요 여전히 같은 회사예요. 테슬라는 여전히 테슬라의 미션을 행하고 있고, 테슬라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will only get better going forward. 지금 앞으로 AI 회사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을 이걸 했다고, 그리고 좀 심한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뭐 고집한 것도 아니고 싹 지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다 팔아치운다? 회사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머스크는 여러분 원래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머스크가 배신했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입니다. 반대로도 또 공화당 쪽 사람들은 이전에 민주당 지지했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은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입장은 늘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 스피치잖아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또 했는데 우리가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씩 가다가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차 싶으면, 비난을 받으면 미안하다.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내가 앞으로 말을 조심하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완벽하게 말을 다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요, 프리 스피치를 하고 자유롭게 뭐 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감이 과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 한 번을 가지고 모든 걸 도배급으로 이거는 그냥 전체가 다 망가진 거야, 무너진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그동안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바이든 투표했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오바마 지지했었죠. 옛날에 오바마랑 얼마나 친했는데요. 그 스페이스X 할 때 오바마가 많이 밀어줬고요. 그러니까 좋았다고요. 근데 지금 뭐 봤을 때에 정책을 봤을 때 트럼프가 낫다고 판단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오바마가 돼 보니까 이 트럼프 소위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불리함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감정적으로 머스크 이러면서 막 그런다. 그리고 민주당 쪽 사람들도 여전히 여러분 이 머스크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고요. 공화당 쪽 사람들도 옛날에 최근에 머스크에 돌았었지 계속 이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잃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핵심은요, 자꾸 주식 투자할 때 감정적 접근하지 마세요. 뭐 정치적인 것도 사실 여러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뭐 80년 70년 살아보니까 정말 후회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변하는 거고요, 변화하고 있는 생물과 같은 거거든요. 다 그래요, 인생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요, 좀 더 우리가 지그시 오랫동안 이런 한 기업을 투자할 때는요,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산을 불리고 불어난 자산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에 대해서요, 지금 이 테슬라가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그 왜 비싸다고 판단하냐면요, 보통 PR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줄 때에 이 회사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이 PR이 야, 이렇게 높은데 이 기업을 산다고? 라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뭐 나름 오랫동안 투자한 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매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보세요. 자, 이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Wait 이럽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He's buying a car company at 90 times forward earnings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아니 도대체 자동차 회사를 현재 멀티플을 90배, 즉 PR이 90배를 주는데, 앞으로 90배를 주는데 이걸 산다고, 이런 자동차 회사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매튜의 발언에 대해서, 매튜의 발언은 뭐예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첫째는 자동차 회사의 90배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나 GM이나 보시면요, 자동차 회사거든요. 이 PR이 보통 10, 한 자리 숫자예요. 뭐 5, 9, 뭐 10, 많아봐야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멀티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인데 테슬라는 지금 이 9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보통 이게 이제 테슬라가 지금 가치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게리 블랙이 오랜만에 또 바른 소리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게리 블랙이 이 뭐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이 논리가 있지만, 어찌됐건에 이런 얘기는요, 항상 저도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만 블랙이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보면요, 뭐라고 하면 nope 이럽니다. 이 사람이 he's buying a car company at 9 times forward earning 하면서, 야, 자동차 회사를 90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기다려봐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No 이럽니다. 테슬라는 테크 컴퍼니라는 거예요. 게리 블랙이 테슬라를 기술의 테크 컴퍼니라고 얘기하는 경우,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이 게리 블랙이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로만 봤는데, 이제 진짜 기술 회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테크 컴퍼니, 카 컴퍼니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자동차의 회사면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기술 회사, 즉 빅테크처럼 매그니피슨 7에 들어가잖아요. M7에요. 기술 회사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0 to 50% annualized forward earning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40에서 50% 정도 이 어닝을 얻을 수 있는 성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간 40에서 50% 정도 어닝이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회사라는 거죠. 이런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기술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40에서 50%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이게 왜 멀티플을 그렇게 못 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아래쪽에 하이라이트 보면요. Investors don't put multiples on companies based on what the industry they are in 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요. 투자를 할 때에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멀티플을 줄 때 그 회사의 현재 산업 전체를 기초로 해서 멀티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이 산업이 확장되고 커져가는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전기차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030년도까지 매번 전체 시장 마켓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중국도 커지고 있고 미국도 커지고 있고 이 유럽도 커지고 있고 전 세계가 커지고 있거든요. 속도가 금리, 높은 금리나 어떤 매크로 상황 때문에 조금씩 더뎌질 수는 있지만 그 대세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가 파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익을 얼마나, 마진율이 어떤지 이런 걸 계산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테슬라가 얼만큼 성장할 것이다. 즉, 연간 40에서 50%씩 이 성장률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멀티플은 그 성장률에 기초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회사가 10년 뒤, 20년 뒤쯤을 봤을 때에 충분히 이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10배, 20배, 30배, 40배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빅테크들이 30배씩 되잖아요. 30배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배 혹은 30배인데 지금 테슬라가 이 사람은 뭐 90배라 그랬는데 90 times로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보세요. 지금 현재 73배예요. 그러니까 73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70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지금 게리 블랙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야, 지금 연간 거의 40에서 50%씩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테슬라가 당연히 70배의 PR을 못 가진다고? 당연하지. 70배를 갈 수, 지금 PR이 70배인데, 이거는 40에서 50%씩 성장하니까 가능한 거지. 다른 회사들 보세요. 자동차 회사인데, 포드 GM이 연간 성장률이 한 자리 숫자예요. 성장은 없을 때도 마이너스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레거시 기업들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연간 이익률이 40에서 50% 성장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회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7, 매그니피스 7 고속 성장주들은요, 당연하게 이렇게 지금 이 멀티플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더 높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성장률이 크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내리고 있어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금리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2년 뒤면 지금으로도 절반까지 떨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70배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테슬라는 뭐 몇백 배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3이니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포드 PR이 지금 81인데 이건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성장률이 계속 세게 나온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오면 저게 다 조절되는 거. 오히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신다면요. 게리 블랙 말을 생각하세요. 지금 테슬라가 비싸냐? 전혀 비싸지 않아요. 뭐 지금 70배가 그냥 이걸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팔고 있죠. 그리고 지금 서비스 쪽에 팔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소프트웨어 팔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자동차 회사랑 완전 다른 종류인데 지금 이런 일반 투자들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자꾸 비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회사들의 PR은요, 그 성장률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성장률은 사실은 가히 지금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배가를 얘기하고 성장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표 주가도 지금 270, 300, 320 이렇게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전혀 비싼 거 아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번에 이 소위 이벤트 때요. 우리가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로보택시가 가져다 줄 그 수익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충분히 PR이 더 이렇게 높아도 감당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의 정교수였습니다.